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제가 제 채널에 예전에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시치다 글란도만의 영재교육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과 또 엄마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거 쭉 다 보시고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치다 박사가 얘기하는 영세교육, 즉 영재교육의 또 다른 플래시카드 이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시치다 박사는 영세교육, 즉 영재교육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운해개발에 대해서도 또 유명하신 분이죠. 어, 이 사람이 쓴 책의 일부분을 좀 발췌를 했어요. 요거 같이 읽어보실게요. 뇌의 배선으로 두뇌의 우열이 정해진다. 아기 뇌성장이란 뇌세포 하나하나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에서 나오는 가지의 결합이 계속해서 불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수한 회로가 머릿속에서 퍼지도록 갓난아기 때부터 충분한 자극, 즉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기는 타고난 뇌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지능이 우수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물론 이런 IQ는 타고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이 얼마나 풍부한지,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능력은 어, 개발될 수 있다. 즉, 지능은 변할 수 있고, 지능은 개발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즉 영색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시치다 박사가. 네, 그래서 이 시치다 박사가 쓴 책에 이렇게 영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생후 태어나서부터 쭉뭐 6세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읽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천할 만한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했어요. 저도 제 아이에게 직접 실천해 보고 싶어서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거를 또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치다 박사의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상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야기 들려주기입니다. 이거는 칼비테 교육법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칼비테라는 사람도 아이가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시찌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신화랄지 동화랄지 전래동화 등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아이에게 들려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쯤이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치다가 만 2세부터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산책을 하게 되면 뭐 까치 볼 수 있고 참새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저희는 아기한테 참새다. 저기 까치가 있네. 라고 밖에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한데. 근데 참새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둥지를 떠나서 어떻게 또 짝을 만나서 아기를 참새 새끼를 낳는지, 그 참새가 새끼를 어떻게 돌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또 저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쌀의 역사랄지 뭐 우리 식탁에 오르는 우유, 빵, 뭐 꿀, 버터, 된장, 간장 뭐 등등의 이야기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당연히 엄마가 알아야 되니까 엄마의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자연관찰 책이에요. 만 2세 때부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무렵에 드려서 지금 아기가 흥미있게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어, 제가 자연관찰 책을 뭘 들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총 3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레이트 북스에서 나온 놀라운 자연. 유명했고, 그리고 또 아람 북스에서 나온 자연이랑이라는 책도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생생 다큐 자연 관찰이라는 프레벨에서 나온 책도 유명을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프레벨 생생 다큐 자연 관찰을 구입을 해서 아기가 보고 있어요. 요거 3가지, 그 외에 또 다른 브랜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리서치한 부분에서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네, 자연관찰책 구입하실 분들은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구입한 이제 생생다큐 자연관찰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건 시치다도 만 2세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글렌도만 박사도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데 가장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끝내고자 하거든 만 2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렌도만 박사는 여기에서 덧붙였어요. 그런데 뭐 10개월부터도 괜찮다. 10개월부터도 아기는 글자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글자를 가르치게 되면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만 2세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슬슬 아기에게 글자를 어떻게 가르쳐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기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좀 글자를 언제 가르쳐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이제 이 글란노만 시치다 책을 읽기 전에 이 EBS에서 신혜진 의사가 나오는 육아특강?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신혜진 의사님이 한글을 글자를 너무 일찍 깨우치게 되면 창의력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던 말이 미국의 어떤 한 교육기관에 가보았더니 아이에게 일부러 창의력이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자는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치다나 글렌노만의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각자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의 글자를 안 가르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기에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Your Baby Can Read,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거 너무 좋다라고 소개해 드렸던 프로그램인데 뭐 Your Baby Can Read 랄지 아니면은 리틀 스마티 같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다 미국 건데 그 미국의 부모님들이 아기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국 유튜버들을 봐도 그렇고 일찍부터 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음, 이거는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글자를 빨리 깨우침으로써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고 그 책들은 그 아이가 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또 지식을 확장해 가고 견문을 확장해 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창의력 발달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양한 면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그걸 봤어요. 미국에서 시행한 어떤 이제 추적 관찰 그런 연구에서 글자를 이른 나이에 깨우친 아이일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더 뛰어나더라라는 그런 결과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어. 좀 별로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늦게 가르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일찍 깨우쳐서 또 아기가 책을 좋아하니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끔 읽기 독립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부분 볼게요. 네, 포스터 활용하기. 이건 다들 하고 계시죠. 어쩌면은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시치다의 얘기에 따르면 한글 그리고 한자 1에서 100까지 숫자 그리고 동물 그림이 나와 있는 포스터는 벽에 붙여서 아이가 볼 때마다 이제 설명해 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포스터는 워낙 많죠. 뭐 이런 한글 숫자, 뭐 이런 동물, 탈 거, 채소, 뭐 이런 지도 포스터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이 포스터들은 구입을 하셔서 아기의 방에 그리고 아기가 노는 거실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수 가르치기. 1세부터. 네, 1세부터는 수를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능력은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학창 시절에 수학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을 정말 이렇게 어, 강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다양한 방법과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흥미를 유지하는 그 한도 내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싫어하면 당연히 어, 하지 말아야겠죠. 아기가 싫어하면 그날은 그걸 멈추고 다음날 시도를 해본달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다양한 방법과 놀이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터나 플래시카드 활용하기. 네, 포스터는 앞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문해개발법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이미 도트카드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문해 개발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를 가르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샘돌. 셈을 하기 위한 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바둑알 같은 거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집에 폼폼이 같은 게 있으시면 폼폼이 같은 걸로 세워도 되겠고, 혹은 가일, 조그만 귤 같은 걸로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세기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 카드가 있으시면 이 숫자 카드를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차례대로 혹은 큰 수부터 작은 수대로 놓는 거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샘돌과 숫자 카드 그리고 도트 카드와 숫자 카드를 같이 활용을 해서 매칭하는 훈련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숫자 3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호인 거죠. 세계 공통의 기호 숫자 3은 원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샘돌 세 개에 숫자 3을 이렇게 같이 놓고
숫자 5를 보여주고 이거는 몇 개일까? 하면은 아기가 샘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 놓는달지 아니면 도트 카드를 그 도트 카드와 맞는 숫자 카드를 서로 매칭하는 그런 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양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많다와 적다, 즉 양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3개, 3은 7개인 7보다 작다라는 것도 비교해 가면서 또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도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샘도를 3개를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양손에 나누어서 집니다. 그래서 한 손만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먹진 이 손에는 몇 개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개념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활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주사위를 엄마와 아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던져서 예를 들면 3번씩 엄마 한 번, 아기 한 번, 또 엄마 한 번, 아기 한 번, 또 엄마 한 번, 아기 한 번 이렇게 3번씩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3번씩 나왔던 그 수를 더해서 누가 더 큰 수가 나왔는지 그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 그리고 주사위 1개가 아니라 2개를 동시에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 나온 수를 더해서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게임일 수 있지만 아기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클래식한 주사위 외에도 숫자가 그려져 있는 주사위 그리고 동그라미와 숫자가 같이 그려져 있는 주사위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양하게 구입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사위를 직접 구입하셔도 되지만 핀트레스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주사위 도안이 있어요. 그걸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음감 익히기 만 3세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음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음악적인 재능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지다에 따르면 이 절대음감은 본래 인간이 날 때부터 모두가 가지고 나오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 3세 이전에 이렇게 그 능력을 끌어주면 누구나 절대음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게 아니라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책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만 3세부터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음감 교육, 그래 절대음감 교육 해야지. 근데 어떤 걸로 하지? 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리서치를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어요. 리틀 스마티에 나오는 뮤직, 리틀 스마티 뮤직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음, 음감, 그 다음에 박자,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와 유명한 클래식,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 영상을 좀 활용을 해봤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구입을 할까 고려 중이에요. 예,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사용을 좀 해보고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나 이 프로그램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엄마표로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네, 저한테도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학적 개념 가르치기인데요. 수세기 외에도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있겠죠. 뭐 크다, 많다, 양, 그리고 크다, 작다, 크기 비교, 많다, 적다, 양 비교, 뭐 길다, 짧다, 빠르다, 느리다,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상하, 좌우, 전후 이런 위치 관계랄지, 그리고 도형, 그리고 도형에서 더 나아가서 입체 도형까지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가르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이가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책에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다루는 뭐 수학 동화책에서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실생활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은 아기가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글빛 원뿔이 모양이에요. 동글빛 원뿔 모양이에요. 다음으로는 색깔 놀이 그리고 그림 그리기인데요. 요즘에는 방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히히호호랄지 뭐 노래하는 크레용 뭐 이런 것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엄마표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미술 교육이 참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넓은 전지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이 있죠. 뭐 크레파스 외에도 색연필, 사인펜, 뭐 파스텔, 뭐 물감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런 종이나 재료 같은 것도 스탬프를 활용해서 찍는달지 아니면 롤러로 찍는달지 뭐 아니면은 뭐 종이도 여러 가지 종이에다가 혹은 뭐 스크래칭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달지 뭐 다양한 미술 기법들과 도구들과 재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재료 질감, 색깔의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알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에게 어떠한 걸 경험하게 해줄까 이런 건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치다도 이 풍부한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 봤던 거, 책에서 관심 있게 본 거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뭐 박물관이든 뭐 아쿠아리움, 뭐 동물원 이런 다양한 장소들이 있겠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양한 장소를 몰색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한달지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한달지 혹은 일기로 쓴달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편지를 쓴달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체험을 내재하는 것이 또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또 제가 2편을 더 만들 예정이에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또 영세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다루기에는 양이 많아서 네, 다음 편에서 또 다양한 내용들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을 찍으면서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더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길었던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